새벽의 햇살이 병원의 새하얀 창문을 통해 비추어 비올레타의 등에 쏟아졌다. 그녀는 밤새도록 근무를 마치고 막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곳은 평범한 시립병원이었고 비올레타의 업무는 바쁘지만 그녀는 항상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모든 환자를 대했다. 어릴 적 할머니는 그녀에게 의자인심, 즉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치셨다. 이 말은 그녀의 인생 신조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특별한 한 환자가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렸다. 몇십세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옷은 남루했고 신분증은 전혀 없었다. 그는 마치 노숙자처럼 보였다. 구급차 직원은 의사에게 노인이 도시 외곽의 폐공장 근처에서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넘어져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지시하고 노인을 수술실로 옮겼다. 비올레타는 옆에서 보조했는데 노인의 얼굴은 비록 지저분하지만 고상한 기품이 느껴졌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다. 수술은 수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마침내 병세를 안정시켰지만 의사는 비올레타에게 노인이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고 알렸다. 비올레타는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며 마음속에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창백한 입술은 가늘게 떨리며 힘겹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꼭 나으실 거예요. 며칠 후 노인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병실 천장의 하얀 불빛을 보며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시선은 비올레타에게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비올레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머리에 부상을 입고 발견되셨어요. 이미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런데 제가 누구죠?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비올레타는 순간 얼어붙었다. 역시 의사의 예상대로 노인은 기억을 잃었다.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름이나 가족 혹은 어떤 단서라도? 비올레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눈을 감고 머릿속을 뒤지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망연함과 슬픔이 가득했다. 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올레타는 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았다.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위로했다. 괜찮아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수 있어요. 그 후로 비올레타는 거의 노인의 전담 간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노인을 찾아갔다.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상처를 확인해 주었고 책과 과일을 가져다 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노인은 성격이 온화했고 비올레타의 관심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다. 병원 경영진은 곧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다. 비올레타, 이 환자는 신분증도 없고 지불 능력도 없어요. 규정상 우리는 그에게 장기간 병상과 간호를 제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올레타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는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를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경영진의 반응은 냉담하고 단호했다. 병원 규정입니다. 지불 능력이 없다면 공립복지시설로 이송해야지. 비올레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노인이 깨어났을 때 혼란스러워하던 눈빛과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괴로워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렇게 무력한 노인을 열악한 복지시설에 보내 심지어 완전히 버려지게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비올레타는 혼자 당직실에 앉아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노인을 계속 돌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지만 외면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정한 의자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그녀는 경영진 사무실로 들어가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에서 이 환자를 옮기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의 의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 경영진은 그녀의 결정에 놀랐지만 이렇게 말했다. 비올레타, 규정을 어기고 환자를 장기 치료하는 것은 병원 규칙 위반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비올레타는 사무실을 나서며 얼굴에 약간의 쓸쓸함이 스쳤지만 더 큰 감정은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어렵지만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올레타가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붉게 물들였다. 손에 해고 통지서를 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 시각 노인의 병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병상에 조용히 누워 다음에 닥칠할 수 없는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를 돕기로 결심했으니 더 이상 그를 떠돌게 할 수 없어. 비올레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비올레타는 노인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의 집은 크지 않았다. 오래된 아파트의 투룸이었지만 단출하면서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거실 흔들의자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비올레타 뒤에 서 있는 백발의 노인을 보았다. 할머니,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분이세요. 비올레타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을 잃으셨고 갈 곳이 없으셔서 당분간 모시고 살려고 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뭔가 단서를 찾을 때까지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놓고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이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당신의 임시 안식처입니다. 노인은 약간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삶이란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내 늙은 몸에 또래 친구가 생겨서 오히려 좋네요.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다.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아 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정원을 정리하고 심지어 간단한 요리를 배우기까지 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손발은 매우 야무졌다. 비올레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근처 지역 사회센터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에는 충분했다. 할머니는 집에서 노인과 함께 지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곤 했다. 비올레타가 집에 돌아오면 노인과 할머니가 발코니에서 햇볕을 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은 손에 천을 들고 할머니가 아끼는 흔들의자를 닦고 있었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더 깨끗이 닦아주세요. 비올레타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 집안의 평화와 화목이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노인은 끝내 기억을 되찾지 못했다. 비올레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노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비올레타가 할머니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위로했다. 조급해하지 마렴. 때로는 답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한단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렴. 노인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비올레타의 걱정을 느끼는 듯했다. 어느 날 그는 직접 수리한 의자를 그녀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때로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평화롭네요. 어느 주말 아침 비올레타는 노인을 데리고 시내 대형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기로 했다. 노인은 평소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아 바깥 세상에 낯설어했지만 그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트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화려한 상품들이 눈앞에 가득 펼쳐졌다. 오가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비올레타는 쇼핑카트를 밀고 노인은 조용히 그녀를 뒤따랐다. 매장 진열대 앞에서 노인은 물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가끔씩 작은 목소리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건 무슨 용도로 쓰는 물건인가요?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하나요? 비올레타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덕분에 노인은 현대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그들이 마트의 수공예품 코너를 지날 때 노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시계를 응시하며 눈빛에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비올레타는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조용히 물었다. 뭔가 생각나시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 시계가 낯이 익은 것 같아서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매장을 떠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노인의 손목을 잡고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맞으시죠? 노인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알아보려 애썼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저는 마크입니다. 저를 기억 못하시겠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2년 넘게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이미...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비올레타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비올레타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마도 정말 당신의 아들일지도 몰라요. 중년 남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노인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도 그 안에 있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고 시선은 사진마다 잠시 머물렀다. 그의 얼굴은 혼란해서 점차 익숙한 온기로 바뀌어갔다. 이 사람들이 저인가요?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버지세요. 저희 가족은 계속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품에 안고 눈가가 점점 촉촉해졌습니다.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베아트리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기억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흐릿해요. 베아트리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점 안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노인 옆에 서서 노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마크가 눈물을 글썽이며 노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노인은 복잡한 눈빛으로 마크를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친밀감을 느꼈지만 그를 완전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는 얼굴에 눈물을 닦고 더 많은 사진을 꺼내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우아한 여성과 두 아이를 팔에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시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옆에는 제 누나입니다. 이 몇 년 동안 집안은 아버지의 실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노인은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나마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드러났고 마치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려는 듯 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에게 시간을 좀 주고 천천히 기억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겠어요? 저희 가족 모두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시도해보고 싶구나. 그날 마크는 차량을 준비해 노인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상점 입구에 서서 차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노인이 가족을 찾게 되어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깊은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별은 그녀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베아트리체의 표정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게 바로 선행의 대가란다. 너는 그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놓아줄 줄 알아야 한단다. 베아트리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아 노인이 떠나기 전에 선물한 작은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고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적어도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며칠 후 베아트리체는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마크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아트리체 씨,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구해주시고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크의 간절함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화려한 저택이었고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과 넓은 정원은 베아트리체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노인의 아내와 다른 가족들이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은 베아트리체를 보자 눈에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아트리체, 왔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왔어요. 베아트리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긴장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의 아내는 베아트리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그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베아트리체는 손사래를 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이렇게 회복된 모습을 보니 저는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식사 후 마크는 베아트리체에게 집 정원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관목들이 가득했고 모든 곳이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마크와 베아트리체는 나란히 걸으며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베아트리체, 사실 아버지는 처음 돌아오셨을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온화하게 웃으셨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이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베아트리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크는 걸음을 멈추고 베아트리체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당신은 직장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그를 돕기로 선택했어요. 저는 당신의 용기와 선량함에 정말 감탄했어요. 베아트리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마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이목구비는 단정했고 눈빛은 진실에서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마주 보았고 공기는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베아트리체는 헛기침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금 당신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베아트리체는 노인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그녀의 밝은 얼굴을 보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모두 잘 됐니? 베아트리체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안심하며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다행이구나, 얘야.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더 좋은 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일상으로 돌아온 베아트리체는 지역 보건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과 따뜻함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집에서 돌아온 날 이후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실된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에 마치 연꽃이 피어나듯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보건소 아침 근무를 마치고 막 퇴근하려는 순간 문 밖에 익숙한 모습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크였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베아트리체, 일 끝났나요? 베아트리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마크는 종이 가방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 몇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케이크 가게가 있어서 지나가다 생각나서 몇 조각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베아트리체는 종이 가방을 받아들고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마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희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보건소 앞 계단에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크는 노인이 최근 가정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며 기억도 조금씩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베아트리체를 언급하며 그녀를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난 천사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마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만이 아니라 저도 당신과 연락을 계속하고 싶어요. 베아트리체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의 설렘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그분의 근황이 궁금해요.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그날 이후 마크와 베아트리체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크가 작은 선물을 들고 보건소 앞에서 그녀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근처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크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어린 시절 이야기, 특히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에게 선량함과 용기를 가르쳐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베아트리체, 왜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당신은 그분 때문에 직장까지 잃었잖아요. 베아트리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할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항상 남을 돕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바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세상에 진정한 온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믿게 됐어요. 얼마 후 마크는 베아트리체를 교회에 있는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드넓은 꽃밭은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마크는 일부러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베아트리체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정원의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베아트리체를 향해 돌아서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베아트리체. 마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선량함과 따뜻함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저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베아트리체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아트리체,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베아트리체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크.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정원의 만발한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웠습니다. 비올레타, 나는 당신이 매우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빚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아버지를 위해 해준 모든 일이 단순한 은혜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비올레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치며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후 내 삶에 다른 의미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비올레타의 심장은 저절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그녀에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받아들이든 말든 계속 당신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비올레타는 할머니에게 마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괜찮아. 진실하고 책임감이 있네. 비올레타, 나는 네가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단지 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비올레타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반박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매우 신비로운 것이란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후 마크와 비올레타의 관계는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평범한 산책이든 우연한 대화든 둘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인 이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봄꽃처럼 완전히 피지는 않았지만 이미 조용히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올레타와 마크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비록 그들은 서로의 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감정은 이미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만남과 모든 대화는 미래의 어떤 중요한 순간을 위한 포석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올레타는 병원의 야근을 마치고 정문을 나서다가 마크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백합 꽃다발을 들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야근한다고 들었어요. 비올레타는 잠시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마크. 당신을 볼 때마다 오늘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마크는 꽃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비올레타는 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이며 수줍어하며 마음속에 달콤함이 솟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거리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비올레타. 마크가 갑자기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비올레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옳은 일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돕는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마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제가 본 가장 소중한 자질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비올레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처럼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마크는 비올레타를 아버지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비올레타는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이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까봐 주저했지만 마크는 고집했습니다. 당신이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비올레타는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마크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은 화려하고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고 노인의 친구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비올레타가 나타나자 노인의 얼굴에는 즉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생일을 축하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야. 마크는 옆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에는 부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올레타에게 주스 한 잔을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지만 저에게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쁩니다. 파티가 끝난 후 마크는 비올레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아래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올레타, 당신에게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비올레타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크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친절, 용기, 진실함은 제가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맞이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비올레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마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빨리 뛰었고 입술은 약간 떨렸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아요. 갑작스럽다는 걸. 마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정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을 존중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비올레타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동적이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비올레타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괜찮아. 용감하고 진실하니 한번 만나볼 가치가 있어. 하지만 할머니, 제가 정말 그에게 어울릴까요? 그의 가족은 너무 훌륭하고 저는 평범한 간호사일 뿐인데요. 비올레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대하는지에 달려있단다. 만약 그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렴. 그 후 마크는 평소처럼 비올레타 곁에서
인내심을 갖고 함께했습니다. 그는 재촉하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행동으로 그녀에 대한 사랑을 조용히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비올레타는 병원 문 앞에서 아픈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도움이 필요했고 마침 마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인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비올레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마크의 사랑이 단순히 그녀에 대한 감탄뿐만 아니라 내면의 친절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비올레타는 마크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커피를 마셨던 카페에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마크의 눈에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올레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비올레타. 저는 제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비올레타와 마크의 관계가 확정된 후 삶은 새로운 장을 연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에 암묵적인 이해에서 서로의 삶에 점차 스며들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인 또한 비올레타의 등장으로 가족의 따뜻함과 가족의 연속을 다시 느꼈습니다. 마크는 항상 비올레타와 함께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그는 항상 병원에 나타나 그녀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쇼핑을 가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마크는 비올레타를 눈에 띄지 않는 건설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건설 중인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겁니다. 비올레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부드러움을 담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당신에게 안정된 미래를, 우리 둘만의 집을 주고 싶어요. 당신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에는 조용한 서재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거기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비올레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크,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이 해줄 줄은 몰랐어요. 마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동시에 마크의 아버지도 이 관계를 매우 지지했습니다. 노인은 항상 가족들에게 비올레타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다시 삶의 희망을 찾게 해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비올레타를 가족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 학업을 이어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노인은 비올레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든 언제든지 말하렴. 비올레타는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지원만으로도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노인은 손을 흔들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명심하렴. 행복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단다. 나는 네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은 비올레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의학의 꿈을 다시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크와 노인의 지원을 받아 비올레타는 의과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동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크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거나 함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비올레타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내 업무 중 재무제표보다 더 복잡해 보이네요. 제가 도와줄 순 없지만 비올레타는 웃음을 터뜨렸고 피곤했던 기분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마크의 동반에 깊이 감사했고 이렇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비올레타는 의과대학에 합격하여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녀는 흥분해서 마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크는 즉시 그녀를 껴안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마크의 아버지는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비올레타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비올레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열심히 해서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학업이 진행됨에 따라 마크와 비올레타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햇살은 따스하고 잔디는 푸르렀습니다. 비올레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크의 팔짱을 끼고 꽃잎으로 덮인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하객석에 앉아 미소 짓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약을 교환할 때 마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비올레타, 당신은 진정한 사랑과 인내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어떻든 간에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을 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비올레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마크, 당신은 제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제 꿈을 쫓을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서약은 하객들의 박수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비올레타는 의과대학에서 계속 공부했고 마크는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노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몇 년 후 비올레타는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었고 자신의 행동으로 사회에 보답했습니다. 마크는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일 때마다 노인은 비올레타와 마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너희들을 만나 정말 다행이야. 너희들 덕분에 나는 오늘의 행복을 얻었단다. 비올레타와 마크는 발코니에 서서 저녁 노을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올레타는 마크의 어깨에 기대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안배라고 생각해.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운명을 믿지 않지만 선의를 가지고 살면 삶은 반드시 보답할 거라고 믿어. 그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하고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만의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